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으로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김성남의 빅픽처 시간,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달 시장이 매우 강합니다. 1월 랠리라고 다들 표현을 하는데 이게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4천억 원대 순매수 보이고 지금 기관도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 연속성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우리가 시황적인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2022년을 상당히 좀 괴롭게 만들었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아마 얘기 많이 나왔겠습니다만 미국의 그죠? 4분기 GDP 속보치가 나온 게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거예요. 물론 3분기보다는 3.1보다는 나쁘게 나왔지만 2.8을 예상했는데 그보다는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경기 침체를 너무 우려감 있게 볼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정도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놓고 따지다 보면 어느 국가는 이미 디폴트 상황을 맞이한 국가도 있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져 있는 국가도 있고 이제 경기 침체를 맞이할 거야. 거기서 가장 뭐랄까요? 가장 거대하고 좀 가능성이 낮은 국가라고 하면 어쨌든 미국을 많이 생각하는데 뭐 어떤 학자들은 아니 미국도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왔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아직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찌됐건 그 부분들에서 생각보다 견조한 이런 성장세가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그래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드 혹은 소프트 요 부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요번 이야기에서 조금은 하드적인 부분들에서 소프트 쪽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점차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을 잠식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거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하드 경기 침체 상황이 오게 된다라면 보통 한 19개월 정도 그걸 극복하는 데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소프트한 경우에는 12개월 정도 걸린대요. 중간으로 따지면 한 15개월 정도 될 텐데 그러면 19개월 동안 시장이 어렵거나 이럴 것이냐 아니면 12개월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증시는 보통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프트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힘든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만 고생하면 최악의 국면 정도는 터닝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말씀이시죠? 꼭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네. 만약에 경기 침체에 확실하게 이때부터 들어갔어요라고 이런 인정을 하는 뭐 이런 네.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포인트에서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사실 이제 명절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명절 이후에도 강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명절 이후에 눌러진다라면 매수의 기회이지 도망갈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 그때 이제 뭐 함께 하지 못했지만 네. 그때 비유를 말씀드렸던 게 지금의 형태가 차트적인 부분들에서 2019년 1월 달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차트 보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강적인 설명.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다음 주 전략 혹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서 6개월 후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현재의 패턴과 닮아 있는 그 구간은 바로 2019년 1월 달입니다. 왜 그랬냐면 분명히 우리가 2019년도는 2018년도 그 12월 한 달 내내 하락을 했고 2019년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거래일까지 밀어서 이번과 상당히 유사하죠. 작년 12월이 한 달 내내 하락을 했고 올 초 시작하자마자 밀었다가 바로 급등세를 만들어내는 그 상승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때는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었고 지금은 좀 빨랐다는 거 정도. 자, 그러면 요거 재미있게 한번 봐볼게요. 2019년입니다. 2019년 1월 4일에 저점이 잡혔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봐볼게요. 우리가 명절 들어갈 때가 약 14거래일 정도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상승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흐름이 더 지나서 15일, 16일 정도 될 겁니다. 오늘로 다시 와볼게요. 네. 최근 이제 흐름직임으로 와보면은 여기에서 날짜를 한번 같이 봐보죠. 최저점이 1월 3일 날 잡혔죠. 1월 3일 날 잡히고 오늘로 16일, 17일째군요. 17일째 보시면은 계속해서 강세 국면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와 지금이 매우 크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다. 그때와 지금이 거의 똑같은 형태로 움직임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포인트에서 이후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2019년도 1월 달의 모습을 2월 달 가는 그 흐름에서 보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잠깐 쉬어도 며칠간 더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후에 설 명절이 들어간 이후 다시 눌러도 올랐었어요. 그게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일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FOMC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흐름들까지 넣고 보면 다시 한번 혹시나 차트가 띄어진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17일 정도까지 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바로 꼬꾸라지기보다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까지는 강세가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로 움직임이 나빠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자막에는 이번 달 말, 그러니까 오늘 저의 전략은 오늘은 내가 저점 매수를 참 잘했다면 수익 나 있는 종목들을 비중을 좀 축소해서 현금을 약간 만들고 다음 주는 현금 비중 자체가 30%에서 50% 사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손실 종목이 있어도 손실 종목에 잘라서라도 현금을 만드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대한 흐름을 2019년도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설 연휴 전에는 상승장이 많이 왔었고 이번 달에는 다음 주 월화 그러니까 1월 전체 거래일 정도는 상승할 수가 있지만 2월부터는 조금씩 하락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어떤 업종이 오를까가 궁금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주식은 항상 선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6개월 뒤에 좀 하락이 나타난다 해도 지금은 조금 현금 비중을 확대해서 다음 달에는 좀 매수할 만한 업종이 있을까가 궁금한데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6개월 뒤에 하락이라는 부분보다는 아마도 2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FOMC가 지나자마자 한번 흔들리거나 혹은 만기, 2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흔들리는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흔들리는 하락 이후에 다시 3월장을 맞이하면서 상승이 나온 이후 그 다음에 혹시나 하락이 나온다면 조금 깊어질 수 있는 그 포인트 정도까지만. 그래서 2019년도 흐름들을 좀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왜냐하면 어제부터요. 흐름들이 계속 강세 나오다가 지지부진했던 업종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을 했어요. 2차 전지 같은 게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죠? 테슬라 덕분이죠. 네, 많이. 어쨌든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도 뭐 반도체 올라갈 거 미리 다 올라가고 이제 거기에서 키 맞추기를 못한 종목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고 눌러줄 수 있고 다만 거기에서 주도주 섹터는 한 번 더 상승이 남아 있을 테니까 현금 조금 만들었다가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노리는 그 전략을 보자. 당장 급락세로 가지는 않을 거다. 잠깐 눌림목 정도 나오는 게 FOMC의 어떤 부분이거나 왜냐하면 캐나다가 기준금리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전에도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먼저 했거든요. 미국보다. 이런 것들도 하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당장 엄청나게 급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다음 주 혹시나 금요일 이제 부분들 전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조금 먼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수 추종이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가 좀 나을 것 같고요. 최근 이슈를 가지고 있는 방산 쪽에서 먼저 한번 힌트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산 업종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이제 키 맞추기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아직 방산이 좀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제는 2차 전지가 올랐고 오늘 또 조선주도 강하더라고요. 그 태조 이방원 중에서 지금 조선주 올랐고 2차 전지 올랐으니까 방산이 한 번 더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렇다면 방산 중에서도 조금 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현대 종목을 로템. 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신기한 게 오늘 현대가 붙은 종목들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동시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힘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혹은 업종이 큰 상승들을 보여주고 또 테마성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 로봇이나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인공지능 챗봇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엄청난 그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되려 올라가는 업종. 그래서 이런 쪽들이 눌림목 이후에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줄 가능성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제 급등세를 만들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다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이고요. 아마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이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미국도 뭐 그다음에 독일용 그 주력 전차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뭐 폴란드를 대표적으로 뭐 덴마크랄지 여러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그 아주 거의 그 지상 최상의 1위, 2위, 3위 요 급에 있는 전차들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어때요? 지원하는 나라들은 네. 자기네들의 그 전차 전력이 이렇게 공백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빌려줬어. 이거 다시 받을까요, 온전히? 아니겠죠. 네. 예, 아무래도 전쟁을 하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요? 그러면 미국산 전차를 빌려줬으면 미국산 다시 사면 되지 않냐? 독일 전차를 빌려줬으면 독일 전차 다시 사면 되지 않냐? 그러면 걔네들한테 수익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국가의 어떤 전차 생산할 수 있는 캐파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리고 이미 폴란드에 우리가 1차 계약을 하고 2차 지금도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로템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매우 크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공백이 생기는데 모두가 다시 독일산, 다시 미국산 전차를 메꾸기는 어렵겠죠. 네. 급하면 한국산의 어떤 수주적인 부분도 가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에 대한 모멘텀의 설명을 지금 들었고요. 어제 시세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어제 10% 넘게 상승했는데 지금 좀 조정받는 구간이라서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서 보면 좋을까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눌림목 참 이쁘게 주고 있죠. 거래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정도부터 조금만 눌러주는 흐름이 혹시나 다음 주 정도 나온다라면 한 28,0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충분히 매수 때 현재가부터 이렇게 눌림목에서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으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혹시나 시장이 급락 나오면 25,000원에서는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 구간에서 28,000원 사이,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가격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엠 뷰에서 오늘 이 시간 챙겨드린 정보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성남 대표님도 여기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